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굉장히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과정에선 여러분들 역시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상담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거의 메인이죠.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최대한 많은 분들 볼 수 있도록 제가 속도를 내서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늘은 코스피가 1.06% 정도 빠지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탄력이 좋다 보니까 위쪽으로 좀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양새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좀 빠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빠지는가 하면은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아시듯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요? 하면 당연히 환율 때문이겠죠. 오늘 환율이 1,306원을 찍고 7원을 찍고 거의 이제 9원, 1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고가가 1,311원까지 환율이 올라갔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환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한국 주식이라던가 한국 돈을 팔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것 같은 어떤 제스처가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겠죠. 0.25%씩 계속해서 금리를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연달아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뭔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지 않는 부분이 보여지다 보니까 0.5%라고 하는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1,310원, 그러니까 1,330원까지는 일시적으로 튀어오를 수는 있겠으나 거기서 조금은 이제 환율은 좀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다시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지수가 여기서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 환율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올라가는 폭이 클까라고 했을 때요. 지금 여기서 깊게 빠졌다고 올라가면 크겠지만 그게 아니면 솔직히 반등이 크진 않을 겁니다. 그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구리값도 떨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화폐 정책, 통화 정책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건가라고 봤더니 그런 요소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죠. 수요가 준다라는 것은 기름도 많이 사서 쓰질 않고 있다라는 거고 원자재도 제품 만들려면 써야 되는데 그걸 많이 안 사고 있다라는 것은 제품도 많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인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뉴스에서 이야기하거나 언론에서 이야기하거나 수많은 전문가들 또는 고위 공직자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제 침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의 국가 부도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늦어버렸을 때 그런 걸 경기 침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지금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침체가 이미 오고 있는데 왜 자꾸 경기 침체 가능성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헷갈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지금 이미 경기 침체가 아닌가 싶은데 자꾸 경기 침체가 아니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이 경기 침체가 아니란 말인가? 라고 헷갈리실 텐데 거기서 말하는 경기 침체는 진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또는 파산이라는 것으로 이어질 때를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미 무너지고 있는 이 초입부가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가 인식해야 되는 좀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좀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이 하락이 끝나려면 경기 침체 구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우후죽순 생겼던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고 나면 대기업들은 그걸 인수할 것이고 그렇게 인수하고 나면은 결국 대기업들 적자 생존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다시 경제 부흥기가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서의 경제 체제는요. 붕괴가 있어야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 거의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붕괴를 우리가 좀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점에서 매도하고 떨어질 때 매수했다
매수했다가 또 올라오면 매도하고 떨어질 때 매수했다가 이걸 그냥 여러 번 잘 반복을 하면요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것은 아니다. 용기를 가지고 매수해야 되는 자리인 거지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과 상승에 나왔다고 해서 내 인생을 바꿔주거나 거기서 부가 생기지는 않는다. 거기서 박수 칠 때 떠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떨어졌을 때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치고 사고 싶어 할 때 팔 수 있는 미덕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조금 인식을 하시고 배우신다면은 사실 이 시장도 별로 어렵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환율 문제 때문에 저는 지수가 아직까지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온라인 강연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못 들으신 분들은 뭐 녹화 방송을 통해서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는 위험성보다 단기 눈앞을 좀 더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0년 뒤는 좀 안전할지도 모르겠으나 어떻게든 되겠지 싶은데 2년 뒤는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고 인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봤을 때도 지금 눈앞이 조금 깜깜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지수랑 상황,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요. 좋아질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요. 좋아지는 거랑은 별개로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신저가라고 하죠. 사서 들고 있는 사람도 거의 다 대부분 물려있는 자리.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 역대급으로 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 기업의 가치는 올라갔으나 주가가 너무 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까지는 내려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PBR을 보고 PER을 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이렇게 표면상으로 봤을 때 너무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싼 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든다면은 아마 외국인들이라던가 기관들은 욕심이 나는 이제 주가 위치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뭐 손실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환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가 싸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그거를 살 만한 돈들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때 역시나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환율은 저는 1,300원대에서 계속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에서라던가 외환 당국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수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지금 반대 매매를 어느 정도 3개월 유예시켜주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제가 말했던 패닉 장세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유예시킴으로써 그걸 약간 방지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완충 장치를 만들어 놓고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정도의 방어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거기다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 기제까지 사용을 한다면은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환율에서 나오는 손실은 없겠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우리가 좀 갖고 놀아보자라고 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이 좋고 또는 우리나라 상황이 좋고 저평가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싸니까 한번 들어올려서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장사꾼과 같은 마인드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뭐 저는 그걸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이용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맞고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이 어딘지를 잘 체크하면서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면서 더 이상 안 가겠다 싶은 자리에서 매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는지 예측하는 것과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하는 것보다는 내려갔을 때 무엇을 할 것이며 올라갔을 때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되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환율도 자리 잡지 않았고 어떤 증거, 제스처, 힌트 이런 것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충격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번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오늘이 아닐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규 매수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런 대답을 해드리죠. 꼭 오늘 사야 되겠습니까? 라고. 또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도 아니 꼭 오늘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와 확실한 하락의 끝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오늘이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 자체는 저는 절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 지나가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파는 것보다 더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실을 줄여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괜히 팔았다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 매우 어렵지만 여러분들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가지고 반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반등세에서 약간 소외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판단해 드릴 거니까 전화를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OCI고요. 네. 13만 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좀 많이 올라갔는데 14만 원 넘어갔는데 안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요? 내려갈 것 같으면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우리가 그 수익 중일 때 팔지 않으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해져요. 사실 이거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 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오늘 뭐 가져가세요 또는 오늘 파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청자님이 그래 문현진 말 듣고 내가 팔아야 되겠어 라고 했는데 올라가면은 제 욕을 할 게 뻔하고요.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유하세요라고 했는데 다음날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 제 욕을 할 게 뻔해요. 그러니까 이 상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했으면 깔끔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 제 돈이라면 저는 좀 가져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져가다가 내려간다고 할지언정 저는 11만 5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는 저기서 손절할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기가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고 저기가 빠지게 되면은 그냥 가져가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손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던지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라면은 11만 5천 원짜리를 손절 자리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출 의미가 없고 맞출 수도 없는데요. 그냥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이 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시청자님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감정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가져가시는 거는 시청자님 본인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데 따라 가지고 즐거울 것도 슬플 것도 시청자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되는데 손절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은 11만 4천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저기서 예, 시청자님이 손절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오로지 시청자님한테 달려있는 거고요. 여기서 빠졌을 때 시청자님은 아마 1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내가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기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달라요. 11만 4천 원 되면 손절해야지 싶다가도요. 혹시나 여기서 반등 나가면 어쩌지 싶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다음번에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는 걸 상황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고 다음번에 수익이 날 때는요. 고민을 하지 마시고 수익을 챙겨버리세요.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어느 선까지 올라갈 11만 4천 원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등 나가면은 저는 본전 또는 14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저기서 돌파라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난다면 보유하시면 되고 그게 안 일어난다면은 그냥 저기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돌파가 일어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 징조로 알 수가 있지만 어쨌든 거래량도 봐야 될 거고 차트도 봐야 되는데 그거 누가 봐야 됩니까 그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만 원까지 들고 가라는 말은 해드릴 수가 없고요. 14만 원까지 올라갈 때 흔적이나 거래량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 가져가되 그게 아니면은 13만 원 정도에서는 바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예요,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청자님이 실력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는 수익도 안 나고 손실만 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려운 자리라서 11만 4천 원짜리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반등 나오면 저는 본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고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사지 마세요. 이거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시청자님이 저하고 매일같이 연락할 수 있다면 제가 매일같이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오늘날 상담해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11만 3천 원 손절. 나빠지고 이것만 지금 금방에 와 있어갖고 희망이었거든요. 나 희망 없어요. 이런 거 사가지고 희망 안 생기니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거 고가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나중에 돌파라는 현상, 그러니까 더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다면 희망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걸 자꾸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13만 원 금방에 오면 매도하는 게 낫겠네요. 그건 이제 시청자님 선택에 따라야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이 저희 이제 가족이거나 한다면 저는 이거 지금 당장 오늘 팔아라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은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KH바텍. KH바텍이고요. 11만, 네. 아니, 21,700원에 15%요. 21,700원에 15%. 네. 방금 제가 OCI 상담을 할 때 되게 까칠했어요. 그죠? 네. 네, 까칠하고 고점에 올라온 거 사지 마라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계좌 상태를 보면요. 많은 분들의 계좌 상태가 물려 있거든요. 뭐 이거는 시청자님의 문제도 아니고 시청자님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려 있어요. 근데 방금 상담도 그렇고 지금 상담도 그렇고요. 굉장히 올라왔던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청 크다라고 할 만한 손실은 아니에요. KH바텍도 그렇고 OCI도요. 근데 네. 시청자님이 KH바텍만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세요? 얘만 갖고 있어요. 얘만 갖고 있어요? 그럼 현금은 거의 85%가 있나요? 현금이 많으세요? 아니,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 현금은 비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네. 네, KH바텍 하나 갖고 있으시니까 이게 비중이 15%면은 어쨌든 내가 주식하고 있는 원금이 15%니까 나머지 85%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굳이 이걸 사서 고생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한데 현금이 많으시니까 좀 들고 가보세요. 네. 현금 많으시면은 주가가 우리가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박살이 나더라도요 추가 매수 해가지고 탈출할 수는 있거든요. 뭐 물론 굳이 물려가지고 고생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시청자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다른 시청자분들도 잘 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21,800원부터 17,000원 물려 있긴 한데 현금이 많으세요, 그죠? 그래서 저기 만약에 10,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한들. 10,000원까지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간다고 한들 저기까지 갔을 때 시청자님이 뭐 지금 매수하신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추가 매수를 좀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럼 매수가가 12,000원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 21,700원에 산 건 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추가 매수 해가지고 낮춰가지고 바꿔버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이 21,700원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렇네. 10,000원까지 내려가고 나면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구나라는 거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왜 10,000원까지 물려 있어야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왜 지금부터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사서 고생을 해가지고 굳이 물려가지고 밑에서 사야 되냐고. 그냥 안 사가지고 있다가 밑에 사면 되지 않을까요? 제일 베스트 아닐까요? 그게. 그죠? 우리는 전부 다 베스트를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사지 마세요. 좀 종목 좀 사지 마세요. 아니 나중에 다 떨어지고 사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비가 다 오고 난 다음에 해 뜨는 거 보고 나갑시다 라는 건데 지금 빗줄기가 좀 그치는 것 같은데 나가볼까요 하다가 비 맞는다니까요. 이거 왜 자꾸 비 맞으면서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16,000원짜리가 무너지게 16,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오고 횡보하는 기업 중에서 다시 올라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10개의 기업이 있으면 8개 종목이 주가가 올라와서 횡보하다가 밑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는 신호가 보인다면 빨리 도망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나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16,100원이 무너지거나 16,500원이 무너진다면 저는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종목을 이제 앞으로 매매를 평생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다시 사기 위해서 손절하는 거예요. 고생을 좀 안 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손절이 싫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에 내려갔을 때 또는 12,000원까지 혹여나 내려간다면 돈도 잘 버는 회사고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12,000원이라는 주가는 17,000원보다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추가 매수도 하고 많이 사셔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 고생하기 싫어 하면 16,5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방법이고요. 난 고생해도 괜찮으니까 밑에서 더 사서 장기로 볼래요. 막 1년, 2년, 3년 멀리 볼래요 라고 하신다면은 12,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들고 가셔서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시는 걸 바라겠고 다른 종목은 절대 사지 마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X 인터내셔널을요. 네. 제가 배당도 좋고 그래서 그냥 좀 가져가는 주식으로 살까 하고 31,900원에 5%만 사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담아놓고 가져가서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얼마큼 더 내려가서 사야 되는 건가 궁금해가지고요. 네. 배당 성향으로 좀 가져가고 싶거든요. 네. 제가 뭐 시청자님의 자산을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네네.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 5억 이상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 최소한 3억 이상 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렇게도 아니에요. 하면 알았어요. 1억 이상 정도 하고 계실까요? 아니, 아닐까요? 미만이에요. 네. 네. 제가 뭐 이 자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게 배당주예요. 네. 배당주라고 하는 거 배당 성향도 있고 배당도 받아내고 좋죠. 근데 우리 적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적금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돈을 넣어놓으면은 원금 보장해주고 플러스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매년 이자를 우리가 챙기면은 어쨌든 뭐 조그만 목돈도 만들 수 있고 소소한 뭐 이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시고 저축을 하셨던 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그 성향, 그 방식을 그대로 배당주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전혀 맞지 않는 투자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물주 위에 배당주가 있고 배당주 위에 대주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보다 훨씬 더 좋아요. 배당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건물도 우리가 빌딩 같은 거 꼬마 빌딩 이런 거 하나 사게 되면은 수익률 한 5%, 뭐 7% 이렇게 잡는데 배당 성향 좋은 기업들은요 5%, 7% 줘요. 근데 건물은 사놓으면 뭐 보수도 해야 되지, 뭐 월세 내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세입자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고 여기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배당 톡톡톡톡 주거든요. 그걸 건물도 마찬가지로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건물 팔아가지고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배당주도 싸게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차익을 챙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요, 싼 자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 배당주는 싸게 사야 되는데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기업이 좋고 나쁘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얘가 어디까지 떨어졌었는지 보고 최대한 그거 가격에 맞춰서 사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가면 최대한 6천 원에 가깝게 사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 3만 원에 사놓고 지금 뭘 배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배당 받아서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왜냐하면 배당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기업이 5%를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1억을 투자하면은 5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1년을 투자했을 때. 네. 그러면 1억을 투자했을 때 500만 원인데 1억이 아닌 상태에 5% 비중을 샀는데 배당 받아서 어디다 쓰시게요? 커피 한 잔 사드시게요? 이거 배당금 얼마 안 남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배당이라는 개념을 많은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 방송이라든지 거기서 자꾸 개인들에게 배당주해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돈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 내 투자금이 좀 소액이다 하시는 분들 배당주 투자하시면요 마음고생만 엄청 심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배당주 다시는 머릿속에 담지 마세요. 배당주 하면 안 돼요. 주식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차익을 노리는 장사꾼이 되셔야 됩니다. 물건을 떼와가지고 비싸게 파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비싸게 사신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굉장히 고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비중이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리면 바로 손절하시길 바랄게요. 28,000원 무너진다면 배당이고 뭐고 그냥 손절하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배당 그 조금 찔끔 받겠다고 주식시장에서 내 주가가 내 자산이 반토막 나버리면 그거 되게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LX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보시면은 재무제표 보면 돈 잘 벌어요. 나쁜 기업 아니잖아요. 네. 돈 잘 네네. 벌고 배당 성향도 좋잖아요. 그죠? 네. 이 배당 성향이 이 시가 대비 주는 게 아니라 한 주 갖고 있으면은 뭐 1,000원을 준다든지 1,500원 준다든지 그렇게 결정이 나요. 그럼 5만 원짜리에 1,000원 주는 거랑 5,000원짜리에 1,000원 주는 거랑 어떤 게 더 나을까요? 5만 원짜리 1,000원 주는 거랑 5,000원짜리가 1,000원 주는 거랑은 어때요? 5,000원짜리가 1,000원 주는 게 더 낫지 네. 않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좀 싸게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당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배당을 정말 원하신다면 15,000원, 10,000원 이하에 사시거나 아니면 다른 배당주, 정말 배당 성향 좋은 종목을 정말 주가가 저 바닥에 막 깔려있다. 돈은 잘 버는데 바닥에 깔려있다. 그런 거 사시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공부하실 게 좀 많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배당주 좀 공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강남에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제가 자꾸 주식은 장사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주식은요, 기업의 가치 볼 필요 없습니다. 전망 볼 필요 없어요. 뉴스요, 필요 없어요. 그걸 왜 그런지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제 가치관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거든요. 오셔가지고 주식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배워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헛걸음 되지 않도록 제가 강연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오후 1시에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분할 매수하면서 모으다가 너무 떨어져서 가지고만 있었는데요. 지금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여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요, 길이 여러 갈래예요. 뭐 경부고속도로도 있을 거고 중부 내륙도 있을 거고 뭐 영동고속도로도 타야 되고 뭐 중부고속도로도 타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도로들을 타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면은 아니 저기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동쪽, 남동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강원도 쪽으로 길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원도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과정일까요? 과정이겠죠.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목적지를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꼭 그 방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부산을 가고 있구나. 또는 여러분들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비게이션 갔을 때 직진으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뱅뱅뱅 이렇게 꼬아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 꼬아서 갈 때마다 이 길이 아닌가 저 길이 아닌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내비 따라 가는 거고 이 길이 가더라도 결국은 우리 저기로 갈 거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이 섹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팔아야 될까요의 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약바이오 하반기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내려가서 꾸물렁꾸물렁 거리든 일로 흘러가든 절로 흘러가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저는 위에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 지금 팔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목적지는 이거는 30만 원대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상승세 제약바이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는 맞다고 믿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게 틀렸다는 분석은 아직까지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건 내가 예측을 좀 잘못했구나. 바꿔야 되겠다.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목적지 수정이 없다는 거죠. 그건 결국 저기까지 가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가져가라 하겠죠. 시청자님이 지금 목적지를 어디 두고 계시죠? 저랑 생각이 같나요? 그럼 흔들리지 마세요. 생각이 다르세요? 그럼 파세요. 생각이 다르신 거고 목적지가 다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르니까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반기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5만 원대 가깝게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그냥 하나의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여기 흔들린다라는 것은 주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지도 제대로 정하지도 않고 과정도 힘들어하시면서 어떻게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을 잘 잡고 대응을 하시고 강인해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보령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제약주에 비해 탄력이 없는 것 같아요. 갈아타야 될까요? 다른 제약주도 탄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원리가 뭐냐면요. 주가가 한번 올라오고 나면요 그 거품이 빠지는 데까지 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고생하겠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원래 거품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거품 빠지는데 시간 좀 걸리고 그리고 그 인식이 야 이게 거품이었지라는 게 인식이 또 사라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제약주가 올라올 때 얘는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왜요? 그런 종목이라서요. 다른 제약주들이 바닥을 기고 댕기고 있고 제대로 힘을 못 낼 때 얘 혼자 올라갔잖아요. 공평해요 세상은요. 내가 안 좋을 때 남이 잘났으면 내가 좋을 때 지가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얘가 딱 그런 상태고 안 좋은 찰랑대 그걸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무조건 장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점 매매도 고점 매매만큼이나 어려워요. 제가 저점 매매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저점 매매를 하실 거면은 안전한 정보를 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 저점 매매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주식은 고점이든 저점이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떨어졌다고 사신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별로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아까 셀트리온이 훨씬 더 낫고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전 오면 정리하시고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로 여러분들의 종목들 계속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경동 나비엔 20%고요. 네. 48,000원입니다. 경동 나비엔을 20%에 48,000원이요? 네네. 뭐 일단 경동 나비엔은 뭐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를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운 기업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로만 딱 따져본다면 좋은 기업 맞아요. 우리나라는 뭐 보일러 문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보일러 다 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경동 나비엔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지어질 때 보일러를 다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또 뭐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나쁜 기업인가 하면은 나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청 발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뭐 보일러를 뭐 어떤 식으로 또 기술적으로 성장을 시켜나갈까요? 메타버스로 이렇게 뭐 가상현실 공간을 좀 따뜻하게 대표 놓을까요? 뭐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설치해 놓고 나면 집에 보일러 설치하고 바꾸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적 한번 없죠? 바꿨어요. 한 번 바꿨어요? 있어요. 네네. 고장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 어렸어서. 보일러 막 바꾸시는 거 보셨어요? 주기적으로 자주 1년마다 그렇게 하는 건 야 못 보일러 새 거 봤어요. 나왔다 바꿔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죠? 보일러 뭐 새로 네네. 나왔다고 뭐 신제품 나왔다고 할부로 끊어야지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보일러라고 네네. 하는 것은 건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지어질 때 설치해 놓고 나면은 이제 거의 네. AS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오래되거나 정말 잘못된 서 이후 외에는 우리가 보일러 바꿔야지 생각을 잘 안 해요. 저도 지금 보일러 바꿔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런 네. 것처럼 이 보일러라고 하는 건 건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건설 업황이 앞으로 어떨까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밝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랑은 건설주랑은요 정말 앙숙이거든요. 금리 인상은 건설업종을 막 이렇게 정말 후드려 팬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건설업황을 안 좋게 만들어버려요. 금리 인상기라는 게. 그러면 금리 인상기가 만들어지고 건설업황이 별로 안 좋아지는 데다가 얘들이 보일러 만들려면은 철도 사와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뭐 배관 이런 거 사와야 되는데 그것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비싸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은 위에서 이렇게 힘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대신에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빠진 건 기업이 안 좋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한 게 아니라 지수가 안 좋아서 빠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은 제 생각이에요. 뭐 그 누구도 제 말에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저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지금 세상 만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겨울쯤 되면은 또 아유 따뜻하니까는 보일러 많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주가가 또 실실실실 올라가는 거에 사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리고 지수가 조금 안정화되고 올라가면은 한 5, 6만 원까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또 올라가니까 좋다고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빨리 팔아야 될까요? 빨리 팔아야 돼. 맞아요.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빨리 파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5만 원 정도나 이렇게 6만 원 정도 올라오면 네. 빨리 정리하셔라. 한번 올라온다. 지금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투자하실 네. 때 어떤 기업을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도 보기 힘들고 사업 보고서 보기 힘들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생활을 한번 둘러보시면 이 기업을 내가 사야 될 이유가 있나 없나를 좀 생각하기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주변 상황을 보니까 지금 보일러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PC 트랙트 PC 디렉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924원에 10%예요. 23,923원에 10%면 추가 매수 좀 하셨네요? 아니, 추가 매수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렇게 매수가가 24원까지 나왔어요? 네. 처음 사실 때 약간 이렇게 여러 번 꺾여 샀나 보네요. 일단 네, PC 디렉트라고 두번 하는 이 꺾여서. 기업은요. 네. 물려 계시긴 한데 일단 저는 가져가라는 이야기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실이 일단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괜찮냐 안 괜찮냐로 했을 때 괜찮은 기업이에요. 요 기업은 지금 어디 쪽으로 엮이냐면 드론 이런 쪽으로 엮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드론 쪽으로 엮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엮이게 된다면은 역시 드론 택배라던가 드론 택시라던가 뭐 이런 것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멀리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멀리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적금 넣듯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원금 손실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가는요 살아있어요.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가는 동안에 주가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PC 디렉트라는 기업이 5천 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50만 원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올라간다는 걸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내가 멀리 투자할 수 있을까인 건데 드론 택배라든가 드론 택시 그거 언제 생길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멀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멀기 때문에 거품 빠지고 내려가게 되면 만 원이나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좋은 기업이 싸지는 것뿐인 거예요. 멀리 봤을 때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현대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25년을 바라보고 2024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신다면은 괜찮은 성과를 한 3년 안에 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 보고 투자하실 생각 없으면은 사실은 주식은 좀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맨날 급등주만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면. 그거는 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1차적으로는 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좋은 기업인 건데 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지 저기까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기까지 떨어져 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이하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싸게 사실 거잖아요. 어차피 떨어졌을 때 손절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무서워할 이유가 사야 없어요. 더 살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은 알고 좋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만 원 정도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5천 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렇게 투자하면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다. 문현진 멘토식으로 하면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사서 고생하니까 이런 상담을 하고 있지. 뭐 한다고 사서 고생합니까? 5천 떨어질 때 사지. 현금 들고 있다가 편하게 있다가 두 발 뻗고 주무시다가 5천 원이나 만 원 떨어지면 사지 왜 고생을 하냐는 건데 사람들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사서 고생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이미 시청자님이 24,000원, 3,000원대 이때 사셨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 대신에 이젠 떨어지는 건 그냥 마음 편하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번에 이렇게 비싸게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만 원 될 때부터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그렇게 규정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문가랑 상담하실 때 만 원에 오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돼요. 제가 법으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기 나왔을 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뭐 뺨을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앞으로 때리실 거예요? 만날 때마다 너 문현진 때리랬어. 문현진 때리랬어.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황 따라서 다른 거고 뭐 분위기 따라 다른 거고 뭐 이치에 맞게 하는 거죠. 만 원까지 왔을 때 상황 보고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연성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 원까지 왔을 때 판단이 안 되시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좋겠고요. 요 종목이 지금 14,000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또 여기서 자리 잡는가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원래 시청자님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실력이 많이 없다면은 그 기다리는 동안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냥 막 두 손 꼽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책도 좀 보시고 방송도 보시면서 자리 잡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BS고요. SBS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8,700원이고요. 38,700원에 48,700원. 48,700원에 70%요? 70%. 네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70%예요? 70%. 네네. 네. 사신 이유 있으세요, 이거? 뭐 앞으로 성장성도 좋고 실적도 좋고 해서 했는데 얼마 전에 그 53,400원 돈 왔을 때 그때 정리를 못하고 욕심을 부린 것이 여기까지 와서 45,000원 정도 선에서 계속 요 며칠 사이에 조금 전에 왔다 갔다 할 때 일부 손절 몇 프로라도 할까 덜어낼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그 생각이 많았던 거를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난주에 로또 번호를 5번 할까 6번 할까 7번 할까 고민하다가 5번 안 누르고 7번 눌렸는데 5번이 1등 번호에 있더라고요.
정말 네. 후회되는데 이번 주도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그죠? 그런 네네네.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저러려고 했는데 이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없고 SBS라고 하는 기업을 왜 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시청자님은 뭐 TV를 조금 집에서 이렇게 많이 즐겨 보시나요? 네, 많이 보는 많이 편이에요. 보시는 편이고 주변 네네. 사람들은 TV를 좀 많이 보는 편일까요? 아니면 이제 다른 매체들이 좀 많아진 것 같나요? 다른 매체가 좀 많아졌죠.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네.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네.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뭐 왓챠, 뭐 아마존, 뭐 마블, 뭐 하는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여러 네. 가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실시간 방송으로 요즘엔 잘 보지 않고 재방송으로 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한 편 다 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때요? 볼 건 많은데 시간 없으니까 유튜브로 요약된 걸 보시는 몰아서 분들도 보고. 네네. 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방송사들의 성장성이라든가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SBS가 왜 이렇게 실적이 증가했나요? 라고 했을 때 잘 이용한 거죠. SBS가 유튜브 보면 뭐 스브스 채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뭐 그리고 SBS 뭐 프로그램들 우리가 이거 뭐 다른 타 방송 이야기지만 뭐 런닝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유튜브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 수익들도 굉장히 초과가 되다 보니까 돌파구를 네, 찾아낸 맞아요. 것뿐인 거지 사실 이게 앞으로 성장성을 보장하나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무한 경쟁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컨텐츠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주가가 뭐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나라고 하면요. 글쎄요. 이거 이렇게 되기 전에 주가가 안 좋을 때 SBS는 유튜브 때문에 망했어라고 할 때 아니 SBS도 유튜브 할 수 있잖아라고 해갖고 사가지고 수익을 봤으면은 그게 정말 멋진 투자인데 그걸 이제 와서 사가지고 뭐 무슨 부경화가 생길까 하면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컨텐츠 만드는 회사 쪽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컨텐츠 만드는 회사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을 거고 유통하는 배급사인 뭐 CJ E&M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네. 차라리 그런 기업들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방송 채널을 갖고 있는 지상파 이쪽에 제가 무슨 매력이 있을까 하면요. 주가가 지금 만약에 15,000원이었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아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수익도 많이 버는데 주가가 15,000원이 말 됩니까? 잘 샀습니다. 가져가세요라고 했겠죠. 근데 지금 4만 원대에 사셨다는 것은 저는 물릴 일밖에 안 남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지수가 안 좋아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4만 원이든 3만 7천 원이든 한번 밀릴 수 있으나 겁먹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셨다가 지수 반등 나오면 네. 아마 본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4만 한 4천 원, 네네. 5천 원까지 팔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기서 정리하시고 생각을 좀 달리 네.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거기서 100%다 정리할까요? 70%다? 저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분석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분석을 하면 제 분석에 대한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주의거든요. 투자는요, 결정을 네. 하고 행동을 옮겨버려야 돼요. 막 네. 고민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팔라고 했는데 못 팔았고요. 지금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네. 시청자님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래, 일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100% 팔아야 네. 될까요가 아니라 일리가 있으니까 100% 팔아야지라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다면 시청자님도 아. 아마 저기서 저는 전량 매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긴가민가 하시다면은 좀 더 조사해 보신 다음에 확신이 드는 행동을 하시면 좋아요. 4만 4, 5천 원 정도 네, 선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아이어 테크는요. SKI 테크놀로지요? 예, 제가 잘 알아들었네요. 자, 매수가랑 비중이요? 9만 3천 원에 10%요. 93,000원에 10%요. 어제 예. 사셨어요? 아니요, 며칠 됐어요. 네, 뭐 지난주에 사셨네요. 예, 왜 사셨을까요? 아니 뭐 앞으로 전망이 좀 안 좋을까 하고 샀습니다.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그 주식할 때 제일 독약이 뭐냐면요. 전망이에요, 전망. 전망이 안 좋은 기업이 상장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업은 다 전망 좋아요. 전망 안 좋은 기업 없어요. 전망 다 좋아요. 모든 기업은 전망이 다 좋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거래가 가능한 기업들이 한 2,400개가 되는데요. 전망 나쁜 기업을 골라라면 100개 빼고 2,300개는 전부 다 전망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SKI 테크놀로지가 특출나게 전망이 좋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전망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망이 좋다라는 말에 속을 게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한데 SKI테크놀로지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가 싼지 어디가 비싼지를 아직까지 판단이 불가해요. 아직까지 시장이 판단하지 않고 있고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심사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해가 되세요? 어디가 싸지, 어디가 비싸지를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금 어디가 비싼가 어디가 싼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식당을 하나 차릴 거예요. 식당 차려가지고 제가 메뚜기 볶음밥이라고 해가지고 만든다고 칩시다. 그걸 제가 7만 원에 팔 거예요. 이거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면서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재료, 고귀한 재료를 들어가 있으면 비싼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택도 아닌 건데 7만 원에 팔고 있으면 비쌀 수도 있는 건데 신제품 만들었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7만 원인데 왜 메뚜기 볶음밥 전망이 좋대. 그렇게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찬찬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건 평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것밖에 안 된다. 오늘 떨어진 것도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또 보호 예수가 풀려나가면 주가가 띡띡띡띡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떨어진 거에 오늘 놀랄 이유는 없고 아마 단기 반등 바로 나올 거니까 빨리 9만 원대 정리하시고 전망 좋은 기업 찾는 것이 아니라 싼 기업을 찾아가지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SKI테크놀로지는 지금 저조차도 싸다 비싸다를 논할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쌉니다, 뭐 비쌉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전략 드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PNC 테크가 있네요. 대응 없이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딱히 대응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런 종목들은 품절주예요. 품절주다 보니까 주가 변동이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이렇게 요동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수가 6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40%가 대주주 지분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유통 주식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빠지는 것도 있고 또는 더 깊게 빠지는 날도 있고요. 정말 힘없이 갑자기 후두둑 쏟아지는 날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급하게 확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월요일이, 이번 주 월요일이 그랬죠. 위로 팡 올랐다가 바로 픽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시고 어떤 걸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시간 여유가 있다면 매일같이 그냥 하루 종일 1분 1초 놓치지 마시고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보고 계시면서 딱 올라오면은 그 순간에 팔아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나 좀 바빠요. 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도 많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8,500원대 그냥 걸어놓고 또는 8,000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알아서 팔리게끔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 그거 말고는 가져가는 데 있어서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절주는 함부로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많은 종목들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공부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분 한 분 상담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는 상담만으로 끝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들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저는 공부도 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망 같이 필요 없다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많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거 진짜 안 필요해요. 차트도 하얗게 이렇게 깨끗하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런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강남에 오시면은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의 가치관, 주식은 장사다라는 가치관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 토요일에 많은 분들 만나 뵙기를 희망을 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